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TV 머니라인 PD 쌈짱입니다. 예, 밤이 늦었는데, 예, 지난 금요일에도, 예, 미국 증시가 또 추가 급락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글로벌 증시가, 예, 대폭락을 할 거냐, 이런 주제로 오늘 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반등의 여지는 없는 것이냐? 예, 그래서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죠?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하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예, 그 체크 포인트 나온 대로 그죠? 이제 그 많은 그 글로벌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 시장에 이제 폭락을 예견할 때 지표로 사용했던 장단기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예, 미증시가 또 추가 급락을 할 것인가? 또 대한민국은 원달러 환율이 또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예, 글로벌 증시가 폭락이 왔을 때 글로벌 증시가 폭락이 왔을 때 예, 원달러 환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같이 점검해 보고요. 그 향후에 그러면은 우리 반등의 여지는 전혀 없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같이 점검을 해보자고 합니다. 예, 미중 무역 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예, 외인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그죠? 일본 증시, 또 중국 증시 다 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 자금이 동향은 지금 어떤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실 텐데 저 역시 예, 많이 예, 시장을 보면 답답한 마음 정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특히 이제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들,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그 어려운 국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도대체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 또 대한민국 증시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에 관해서 예, 제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고 또 제 나름대로 예, 시장이 예, 급락이 나올 때 글로벌 증시가 급락이 나왔을 때에 제가 이제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예, 그걸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예, 이 체크 포인트를 이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예, 예,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향후 이제 글로벌 증시가 과연 예, 대폭락이 올 것이냐, 반등의 여지는 없는 것이냐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글로벌 증시 2008년 금융위기 때 또는 IT 버블이 왔을 때 또 유럽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예,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과연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으로 갈 것이냐, 예, 반등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판은 그죠?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 볼 거예요. 그럼 대폭락 전조현상이 과연 나온 거냐 시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통상 글로벌 증시를 분석하는 분석 대가들이 예,
대폭락했을 때 전조 현상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안전자산의 대명사죠, 그죠? 국고채 금리를 가지고 분석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이제 그림판 메뉴는 좀 딴 것으로 좀 바꿔서 세부 항목별로 한 가지씩 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장단기 미국 국공채 금리가 역전됐다는 얘기들을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죠? 자, 먼저 그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장단기 미국의 그 국고채 금리를 한번 이제 설명을 좀 제가 좀 해볼게요. 제가 그 25일자로 좀 자료를 좀 뒤져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채, 미국채, 1년물 금리는 현재 2.373%입니다. 373%.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3년물인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3년물인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정확하게 2.553. 2.553%. 그리고 5년물인 경우에는 5년물인 경우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2.573. 573%. 5년물이 2.573%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10년물을 한번 볼게요. 2년물이 빠졌구나. 2년물이 그죠? 2년물이 빠졌네요. 그죠? 2년물 마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2년물이 얼마냐면요. 정확하게 2.561%. 2.561%. 이게 또 뭐 그러면은 또 바뀌었네. 번호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죠? 3. 4. 5. 이제 중요한 10년물이 10년물이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2.737이에요. 2.737%. 이렇게 돼요. 그죠? 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이시는 대로 1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는 이게 잘못됐네. 1년물 금리가 이게 잘못됐네요. 2.337이 아니고 2.601입니다. 601.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2.601%고요. 그 다음에 2년물이 2.561, 3년물이 2.553, 그 다음에 5년물이 2.573, 10년물이 737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뉴스에서 이제 뭐 장단기 금리가 뭐 역전됐다고 막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예, 여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1년물과 2년물은 역전이 됐어요, 현재. 예, 역전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죠? 근데 이제 그 글로벌 증시에 이제 대폭락이 오던 시기에 비교 대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이 3년물하고 5년물이고 10년물이거든요. 3년물하고 10년물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죠? 예,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3년물의 금리가 지금 2.533이에요.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예, 3년물의 금리가 2.533이고, 예, 10년물의 이제 금리는 2.737이거든요. 예, 잘 안 보이시나, 이거? 좀 크게 해볼까요? 그죠? 예, 이걸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러면 좀 보이시나 모르겠다. 그죠? 잘 보이시겠죠? 그죠? 미국채, 그죠? 안전자산의 대명사. 미국채 1년물 금리가 지금 1.601. 그죠? 그 다음에 2년물 금리가 2.561. 3년물 금리가 2.553이고, 5년물 금리가 2.573이고, 예,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2.737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3년물하고 10년물 금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역전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 이게 역전이 됐었거든요. 이게 역전돼 가지고 바로 뭐 대폭락이 나왔던 건 아니었고요. 한 뭐 6개월 정도? 예,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급락이 나왔었어요. 예, 여러분들 뭐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미네르바가 뭐 주가 지수가 예, 500까지 뭐 떨어진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던 시기였죠. 그죠? 예, 급락이 나왔었죠. 그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그죠? 전 세계, 예, 증권 시장이 다 대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때요. 예, 최근에 이제 뭐 뉴스에 나왔던 거는 예, 1년물, 2년물, 또 뭐 3년물하고 5년물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석을 해놨는데 사실은 글로벌 증시의 대폭락 전조 현상으로 여겨지는 기준은 3년물하고 10년물 금리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그죠? 더 이제 비싸지는 현상, 같거나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예. 글로벌 경기가 이제 후퇴하거나 그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분석가들이 많이 이제 분석을 했었거든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과거에. 이게 아직은 뭐 3년물, 10년물 금리가 역전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 좀 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장단기 시장에서 비교했던 뭐 1년, 2년, 또는 뭐 1년, 3년, 뭐 1년, 5년,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과거에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적에 글로벌 증시가 이제 대폭락이 왔을 때는 3년물, 10년물 금리가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예, 뭐 바로 나타난 건 아니었고요. 어떤 때는 뭐 6개월 후에, 어떤 때는 또 뭐 1년 있다가 또 폭락하고 뭐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은, 예,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지만, 아직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한다는 그런 근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장단기 금리 미 국고채 예,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 분석가들이 그죠? 글로벌 분석가들이 대폭락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현상을 보였더라.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예, 미 국고채 그저 3년물, 5년,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은 아직은 일어나지는 않았다. 다만
지속 우리가 모니터링은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미 국고채 장단기 금리를 봤을 때는 아직은 뭐 향후에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죠?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거나 성장할 적에는 3년물, 10년물이 일정한 갭을 유지하면서 같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경기 호황 때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고요. 경기가 이제 후퇴하거나 침체기 들어갔을 적에는 저 3년물,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그런 거를 근거로 이제 글로벌 분석가들이 뭐 글로벌 시장이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좀 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앞으로 추가로 폭락을 할 거냐? 예, 추가로 폭락을 할 거냐?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가 바닥이 어디다라고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죠, 여러분들. 이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죠? 사실 좀 그러기는 어려운 자리거든요, 지금 그 자리가, 그죠? 예,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항목이 뭐냐면은 미 증시가 추가로 급락이 나올 거냐? 예, 하나 더 이제 점검 포인트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그죠? 여러분들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예, 대체적으로 원달러 환율과 대한민국 증시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반비례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원화가 강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는 원화가 강세일 때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디가 위험 수준이냐는 거죠. 어디가. 제가 보기에는 1,300원이 넘어가면 좀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죠? 1,300을 넘어가면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근데 아직은 1,100 뭐 25원, 30원 그 근처죠. 그죠? 아직은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럼 미증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반등의 희망은 없는 거냐? 반등의 희망은 없는 거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럼 반등의 흐름은 과연 이제 뭐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지속될 거냐?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될 거냐? 무역 분쟁이 지속될 것이냐? 요걸 우리가 또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외인 자금이 지금 이탈하고 있느냐? 외인 자금이 실질적으로 이탈하고 있느냐?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느냐? 이탈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죠? 요거 점검 포인트죠, 이것도. 그죠?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뭐 미국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뭐 첨단 기술주의 위주로 지금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 여러분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에 지금 투자 자금들이
동향이 어떠냐? 글로벌 투자 자금의 동향은 어떠냐? 자금의 동향은 어떠냐? 그죠? 동향. 이것도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죠? 선진국 시장에서 한 8주 19일로부터 8주 동안 소급해서 8주 동안 약 2달이죠. 그죠? 약 2달. 약 2개월. 선진국 시장에서 438조 규모가 지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438조. 유출. 선진국 시장에서는 약 433조. 최근 2개월 동안 438조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죠? 요거는 뭐 자료를 제가 좀 구했어요. 그다음에 신흥국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인도네시아, 중국 또 뭐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는 어땠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조사에 따르면 120억 달러. 아이고 438억이다. 조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죠? 잘못 얘기했어요. 120억 달러가 좀 유입이 됐다는 거죠. 신흥국 시장에는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진국 시장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미국 시장이죠. 그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첨단 기술주죠. 그죠? 뭐 반도체나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그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반도체는 9년 동안 상승했다 그랬죠. 그죠? 9년 상승했었다. 제가. 그죠? 그래서 특이한 게 저도 이제 요새 시장이 자꾸 빠져가지고 2019년에 도대체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이 대폭락으로 갈 거냐? 저라고 뭐 걱정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걱정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주말에 고민을 하고 뭐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요. 이게 좀 눈이 띄었어요. 선진국 시장에서 480, 438억 달러가 유출됐다. 최근 약 2개월 동안에. 그렇지만 뭐 중국,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그죠? 인도네시아, 인도, 뭐 브라질, 대한민국 다 포함되죠. 그죠? 이런 데서는 12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시장은 어려웠지만. 그러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지금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죠? 최근에 여러분들 뭐 국내 증시가 미국,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안 빠졌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외인 자금이 국내 증시 이탈하고 있는 것이냐. 그죠? 그게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뭐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가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넘어갔죠, 지금. 미국이 이제 12월 달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해가지고 금년에만 4차례 한 거거든요. 기준금리가 2.5%가 됐어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뭐 지난번에 한번 올렸습니다만 0.25bp 올렸었죠. 그죠? 한국은행에서 고민 끝에 올렸는데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1.75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한민국에서 지속 빠져나갈 거냐? 그러면 주요국들의 기준금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예, 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은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조건은 있어요. 망하지 않을 나라로 가죠. 그죠? 망하지 않을 나라로 갑니다. 예.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가요.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번 먼저 볼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었었잖아요. 앨런에서. 예, 파월 연준 의장으로 바뀌면서, 12월에 또 그냥 뭐 시장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 글로벌 증시가 다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예, 12월에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그죠? 2.75가 돼, 얼마죠? 2.5%, 2.5%. 죄송합니다. 2.5%. 0.2비 또 올려서 2.5%였고. 자, 그러면은, 나머지 국가들을 보시자고요. 나머지 국가들을. 나머지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럼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어때요? 유로존.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유,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전히 빵프로예요. 여전히 빵프로입니다, 여전히. 다만, 요번에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예, 금년 4, 4분기로 해서 이제 끝을 내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죠? 옛날에 그 어려웠던 상황은 좀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일본은 여전히 아직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그죠? 일본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0.1%예요, 여러분들. 0.1%. 예,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영국, 그죠? 영국이 0.75. 예, 영국의 기준금리 0.75입니다, 지금요. 예. 이거 뭐, 기준금리를 다 쓰느라고 고생했는데, 이거 뭐, 지워보자. 미국이 2.5%, 유로존은 여전히 0빵%, 일본은 여전히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죠, 그죠? 예, 0.1%.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중국은 이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게 경기가 좋을 때도 대한민국 기준 금리보다 높았었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중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거냐? 물론 이제 중국이 어려워지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4.35%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예. 근데 대한민국 금리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1.75란 말이에요. 1.75. 그죠? 예. 1.75란 말이에요. 주요 그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그죠? 예, 화면에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 드렸지만 글로벌 투자 자금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약 8주 동안 약 2개월이죠. 2개월. 선진국 시장에서 438억 달러가 유출됐다. 예, 신흥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120억 달러가 유입됐다. 이런, 예, 이런 걸 제가 찾아냈어요. 그죠? 예, 반가운 얘기죠. 반가운 얘기죠. 그죠? 예, 미 증시도 급락하고 있고, 예, 유럽 증시도 어렵죠. 뭐 상해 지수도 어렵고, 일본도 뭐 2년 내 뭐 최대 하락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 미국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엔화는 제2의 안전 통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좋아지면은요, 제2의 안전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수요가 많아져요. 그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아베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요,
제일 먼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엔화 약세 정책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이제 미국 증시도 막 급락이 나오니까 엔화가 막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유로존에서 들어온 자금이 빠질까요? 대한민국에서? 예. 유로존은 0%예요, 여전히. 대한민국 1.75고 안 빠집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일본계 자금이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이거. 예. 이 갭이 얼마나 커요, 그죠? 거의 그냥 뭐 1.75예요, 1.75. 그죠? 자, 영국계 자금이 빠질까요? 안 빠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중국계 자금은 제가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경기가 좋을 때도 중국의 기준금리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낮게 형성됐었단 말이죠. 낮게. 그러니까 이제 우려되는 시장은 사실은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 그죠? 근데 아까 여기 제가 힌트를 드렸죠. 글로벌 투자자금 동향을 살펴봤더니 시장은 어려웠는데 8주 동안 약 2개월 동안 최근 한 2개월 동안 선진국 시장에서는 438억 달러가 유출됐지만 그죠?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선진국 시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선진국 시장의 대표적인 게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올랐었죠. 미국 증시가. 그죠?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신흥국 시장으로 시장은 안 좋았지만 120억 달러가 오히려 유입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선진국 시장에서 유출된 달러가 제일 선호한 시장이 어디겠어요? 그죠? 금리 갭이 높은 나라로 갔겠죠. 그죠? 여긴 내가 언급을 안 해놨는데, 인도네시아라든가, 그죠? 예, 중국도 선호를 하겠죠. 그죠? 중국도. 금리 갭이 크니까. 예, 미국계 자금도 만약에 선진국 시장에서 빠졌다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영국계도 마찬가지. 근데 대한민국도 미국계 자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로존이나 일본계 자금이나 영국계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은 대한민국에서 굳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뭐 유로존의 경기가 좋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일본이 많이 회복됐다 그러지만 글쎄요. 아직도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갈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유로존하고는 좀 그죠? 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유로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쟤들도. 그 영국 기장이 빠지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유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계 자금이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중국이 최근에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뭐 지난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어디에요? 그 저기 화웨이 그 저기 CFO 창업주의 딸 동맹국 도움 얻어가지고 막 체포하고 뭐 구금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중국을 이제 견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특히 첨단 산업에서 니네들 이제 기술 도둑질하는 거 더 이상은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죠? 항공모함도 카피해내고 항공기도 카피해내고 그죠? 또 중국 내에 저 외국인들 투자하러 들어온 데들 막 강제로 막 기술 이전 시키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미국의 저가 반도체를 공략하면서 예? 뭐 백도어 뭐 스파이 프로그램 막 심어가지고 기술 그냥 빼가고 인재들 막 그냥 연봉 뭐 10배를 주느니 막 이래가지고 혈안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더 이상은
미국에서 또 동맹국들이 유로존이나 이런 데서 그죠?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 화웨이 통신 장비를 미국만 안 쓰겠다는 게 아니죠, 지금이죠. 동맹국들, 예, 유로존도 그렇고, 예, 뉴질랜드, 뭐 호주 이런 데가 지금 막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중국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에 보면, 그죠? 이제 뭐 유화 정책들이 막 나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었냐면은요. 그 예, 1월 달부터 700여 개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이제 인하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7월 달에 가면은 한 300여 개의 대한민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했다고 나왔거든요. 최근에. 예, 미중 무역 분쟁. 야, 이거 이제 도저히 우리 못 견딜 것 같아. 예,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예. 그런 이제 제스처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그 뭐죠? 그 중국 내에 투자했던 해외 기업들, 예, 기술 이전을 막 강제해가지고 막 뺏어가고 이랬는데, 그 금지시키는 법안이 지금 막 나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은 지속될 것이냐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무역 분쟁은 좀 해결의 실마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권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첨단 기술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죠?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산업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견제를 하면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통신 장비라든가 또 뭐 반도체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수입을 하겠어요, 그죠? 중국 거 이제 안 쓰니까. 아, 중국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저 도둑놈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를 또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시기적으로 언제 나타날 거냐? 그거는 뭐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본격적으로 그게 되는 시기는 아마 내년 2019년도 한 2, 4분기 정도 가면은 이게 좀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제 의견만은 아니에요. 그죠? 저보다 이제 훌륭한 분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을 한 거거든요. 제가 뭐 능력이 없어 그런 것까지 분석할 역량은 아직 안 됩니다만 제가 좀 부지런해요. 그죠? 예, 열심히 그냥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읽어보고 또 그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또 검토해 보고 아 정말 그런가 그죠? 아 데이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정말 선진국 시장에서 최근에 8주 동안 438억 달러가 유출이 됐는지 신흥국 시장으로 120달러가 오히려 거꾸로 유입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찾으면 아 원달러 환율이야 뭐 그죠? 내가 모니터링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미중시 추가로 급락이 나올 거냐? 내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거는요. 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뭐, 글로벌 증시가 추가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죠? 그렇지만, 아까 이제 체크 포인트 세 가지 드렸었잖아요. 그죠? 장단기 미국의 국고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오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3년물, 10년물을 비교하셔야지 1년, 2년물 이런 거 비교하시면 안 돼요. 3년, 5년물 이런 거 비교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분석하시려면 미국채 10년물, 3년물을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그런 흐름은 없다. 다만 모니터링은 필요할 시기다. 왜? 미국 증시가 그냥 겁나게 빠져버리잖아요, 지금요. 예.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그죠? 차트를 보면서. 예. 그래, 반등의 여지가 있다. 다만, 그 시기는 제가 아직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 시기는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직은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요즘에 그냥 미국 증시 들여다보면 그죠? 어휴, 겁나잖아요. 그냥 뭐 계속 겁나하니까. 너무 뭐 벌벌 떨고 그러진 마시라는 거죠. 그죠? 또 과거의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만약에 진짜 제가 우려하는 미국의 국고채 금리 3년물, 10년물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도 시장이 대폭락이 나올 때는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6개월 후에, 어떤 때는 6개월 후에, 어떤 때는 1년 후에. 그죠? 근데 모니터링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하고 미 증시가 추가로 급락이 나오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 국고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오는지도 그거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러나 다른 요인들을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2019년도 반등 포인트가 언제인지는 그건 뭐 제가 쪽집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고는 제가 예상하지는 못하지만 대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렸었는데, 모니터링 할 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고, 뭐 아래쪽에 제가 이제 나열했던, 그죠?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외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냐?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아니라 그랬어요. 신흥국 시장으로 2개월 동안 오히려 120억 달러가 유입되었더라. 예, 아까 그랬죠. 자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조건이 따르습니다. 망하지 않을 곳으로 간다. 예, 대한민국이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지금요. 그죠? 오늘 현재 미국이 2.5%예요. 그죠? 예, 미국계 자금은 뭐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적극적으로 투자는 안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예, 그러나 급격하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다. 금리 갭이 뭐 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나머지 국가들 뭐 유로존, 그 다음에 일본, 영국, 그죠? 이런 데서 안 빠져나갈 거다. 유로존 경기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대한민국 경기보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준금리가 높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 아직도 양적 완화하고 있어요. 예, 옛날보다는 좋아졌죠. 그죠? 일본 기자금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영국 기자금 안 빠져요. 예, 중국은 전통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도 대한민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았었다. 그러니까 저건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뭐, 예,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대한민국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뭐 왕창 빠져나갈 것 같다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은요, 그렇게 함부로 이동은 안 합니다. 그죠?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물론 글로벌 시장이 정말 어려워지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유로존이 얼마 전에 양적 완화 종료한다고 나왔어요. 그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일본은 양적 완화를 지금 계속 하고는 있지만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중국이 이제 문제죠. 중국이. 세계 뭐 제조 공장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중국 시장이 어려우니까
예, 다른 데들도 사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이 어려워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미중 무역 분쟁이 큰 요인이었거든요. 저게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면 좀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죠? 자, 그렇게들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예,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지만, 예,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그 미국 국고세 금리 3년물하고 10년물 비교하는 게 원칙인데, 아직은 역전현상 없다.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지만, 아직은 역전현상은 없다. 뭐 1년, 2년물 비교해보고, 뭐 2년, 3년물 비교해보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을 때, 그런 징후 갖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10년물과 3년물을 비교했을 때 역전현상이 일어났을 때 글로벌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원달러 환율 아직도 경고합니다. 그죠? 경고해요. 지금 1100원대에 있어요. 지금요.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죠? 예,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전히. 옛날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제 미국 증시가 추가로 급락 나올 거냐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예, 봐야 됩니다. 예, 그 얘기는, 그죠?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요 화면을 좀 지우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잖아요. 그죠? 다 살펴봤고, 아, 내가 시장이 두려우면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저거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눈으로 숫자를 확인해야죠. 내 눈으로. 내 눈으로 숫자를 확인해서, 예,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대폭락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다. 반등할 만한 여지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미증시 얘기를 좀 잠깐 다시 해볼게요. 예, 요거 이제 그림판을 좀 여러분들 지우고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죠? 자, 여러분들, 국내 증시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제가 엘리어트 파동 얘기를 자주 해요. 그죠? 엘리어트 파동은 정상 파동이라면 5파동을 주더라. 예, 21선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 5파동이 마지막 파동이더라. 자, 상승 1, 상승 3, 상승 5, 조정 2, 조정 4였는데, 자, 2016년 12월 달부터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자, 파동을 계산해 볼게요. 1, 2, 3, 4, 5파, 마지막 파동을 주고, 자, 여기 요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요거 마지막이에요, 요게. 예. 여기 마지막 파동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쌍봉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쌍봉을 만들고, 자, 하락 파동을 봅니다. 1, 2, 3, 4, 자, 5 파동 빠졌어요. 그죠? 예, 이게 마지막 파동이었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하락 마지막 파동이었다. 자, 상승이 정상 파동이라면, 5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듯이, 하락 파동도 5파동이 마지막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를 깨고 들어가면은, 그죠? 예. 아, 저 미친놈이 또 이상한 얘기 했다고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예, 제가 볼 적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하락 5파동이 나와서
얼치 조정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차트를 보면은 지수를 보면은 지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냥 여기서 계속 행보하고만 있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 여기서 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5파동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쌍봉도 맞이고 3파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 거꾸로 빠질 적에도 이렇게 하락 5파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3파 하락을 주고, 쌍바닥을 주고, 다시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예,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 이게 이제 5파동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일봉 분석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락 파동이 얼치 마무리되고 여기서 지금 계속 하방 경직성을 보였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이제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를 뭐 이탈해 내려가면은 또 머리 아파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얼치 하락 우파동이 나왔다. 1, 2, 3, 4, 자, 5 이렇게 나왔단 거죠. 21선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여기 5일선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그죠? 5일선은 여러분들 파동을 계산해 보면은, 얼치 계산해 봅시다. 그죠? 1, 2, 3 나오고, 저는 사실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했거든요. 한 번 더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또 이게. 근데 다행히 여기서 여러분들 하락 우파동까지는 가지는 않고, 하방 경직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 예. 그냥 뭐 미증시가 또 지난 금요일에도 뭐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설사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만 이탈 안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기술적 지표도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그죠? 월봉으로 보면은요.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1700까지 빠진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이거 월봉이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이게 전고점이었거든요. 여길 깨고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파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 얘기에는. 엘리어트 파동 원칙, 제일 1원칙에 보면은요, 상승 3파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상승 3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상승 2, 그러니까 하락 2파는, 이게 이제 상승 1파라고 쳤을 때, 하락 2파는 이 자리를 깨서는 안 된다는 이론칙이 있어요. 이게 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논리는. 이게 파동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 깨고 내려와 버렸잖아요. 여기서 다시 상승하면은 이거는 이제 상승 3파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파동이 될 가능, 새로운 파동이라는 거죠. 새로운 파동. 예. 새로운 파동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파동. 그죠?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엔 너무 급락이 나와가지고, 그죠? 여길 깨버렸죠. 그죠? 여길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이론칙이 어긋난다는 거죠. 그죠?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거꾸로 또 뭐 월봉에서 분석을 해보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여기 이제 뭐 최근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봐도, 그죠? 글쎄, 다 내려온 거 아닌 것 같은, 다 내려온 거 아니냐, 뭐 더 빠질 게 없는 자리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원래 여기 깨면 안 됐었거든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깨면 안 됐었거든. 이 자리를 깨면 안 됐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야 이게 3파가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1이었고. 예, 1 조정이 이게 상승 3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깨버렸으니까 예, 이제 뭐 두려운 생각도 드는 거죠. 이거 뭐 한 번 더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선 그죠? 예, 그렇게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미 증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아유, 그냥 무섭게 빠져가지고요, 그죠? 제가 봐도 막 무서워요, 그죠? 예, 보세요, 여러분들. 아우, 예, 여러분들 그냥 누가 보더라도 무서운 자리예요, 그죠? 무서운 자리인데, 예, 무서운 자리예요, 진짜 무서운 자리예요. 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빠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요. 급락이 나왔는데, 그럼 이게 추가로 급락을 할 거냐? 추가로 더 빠질 거냐? 그죠? 예, 이 하락의 주 요인은 첨단 기술주예요, 여러분들. 첨단 기술주. 첨단 기술주들이 지금 하락을 주도한 겁니다, 여러분. 나스닥도 그렇고, 여러분들. S&P 500 지수를 봐도 그렇고, 예, 누가 보더라도 무서운 자리예요, 사실은. 저 빠지는 거 보면. 지금 바닥이 어딘지 논하기도 힘들죠, 그죠? 논하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그죠? 어유 어려운 자리예요. 아까 일본 얘기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좀 살아나는 것 같더니만 도로 다 내려와 버렸죠, 그죠? 도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도로 다 내려와 버렸어, 지금, 일본도. 예,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자, 독일도 보세요, 독일. 예. 독일도 좋은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상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 추가 하락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글로벌 자금 동향을 살펴보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진국 시장에서, 예, 첨단 기술주를 중심으로 438 400, 438억 규모 순유출이 됐더라. 그렇지만 신흥국을 살펴봤더니 신흥국들의 글로벌 자금 유출 유입을 조사를 해봤더니 2주 동안 120억 달러가 오히려 유입이 됐더라.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뭐 미국 증시는 당분간 좀 더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지만 어디서 바닥을 잡을까? 예, 지난 금요일 날 뭐 그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뭐 그 저기 뭐예요? 그 멕시코 장벽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 민주당하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면서 셧다운 예,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근데 그건 뭐 정치적인 이슈라 그건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그죠? 언제까지 예산 집행 안 하고 저렇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게 뭐예요? 또 트럼프가 연준 공격을 많이 했죠, 그죠? 파월 퇴임론까지 막 나오고 그랬죠, 그죠? 파월 연준 의장 강력하게 막 비난하면서 거기다가 또 요새 또 트럼프가 좀 무리수를 많이 뒀죠. 자기는 거래 달인이라고 또 도박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행보에 그냥 글로벌 증시가 그냥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여러분들 이제 미 증시 얘기를 제가 쪽집게처럼 어디가 바닥이라고 얘기하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요거는 그 팍스넷에 가시면은 중장기 시장을 잘 분석하시는 주라기님의 아마 팍스넷의 상임 고문이실 거예요, 그죠? 제 중장기 분석은 그분 자료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연륜도 그분에 비하면 택도 없지만 그럴 역량은 제가 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분이 과거에 분석해낸 자료를 보면 중장기 분석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분이 맨날 그랬거든요. 반도체 9년 올랐다. 쳐다보지도 마라. 예, 그 얘기를 1년 전부터 하셨어요, 그분이. 예, 바이오주들 쳐다보지 마라. 6개월 전에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기관들이 바이오주들을 좀 사는 것 같은데 이해 안 가는 행보다라는 얘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 뭐, 그분 자랑하려고 내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자, 그분 자료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그분이 이제 무슨 자료를 올렸길래, 자,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좀 같이 좀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예, 그림판을 다시 불러와야 되거든요. 예, 그림판 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느라고 다 얘기를 드렸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자료를 좀 2개 정도만 이제 갖고 와 볼게요. 그죠? 자, 갖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고, 방송은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열기 가서, 그렇지. 뭘 보여드려야 되나? 요걸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네.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뉴욕 종합 주가 지수는 또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대한민국 코스피 있듯이요. 여러분이 다우는 알고 나스닥은 알아도요. 뉴욕 종합 주가 지수가 있다는 건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예, 다우 지수는 여러분들 똘똘한 거 30개 모아놓은 거고요. 나스닥은 주로 이제 기술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S&P 500은 똘똘한 거 500개 모아놓은 거고요. 코스피 종합지수하고 똑같은 게 뉴욕 종합지수거든요. 약어로는 NYA예요. 그죠? NYA. 이게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월봉인데 요번에 뭐 셋째 주 금요일이었죠. 그죠? 예, 그때 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급락이 시작이 됐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좀 과한 급락이 나왔었어요. 과한 급락이 나왔었다. 예, 그 당시에 풋옵션을 콜옵션으로 나눈 비율이 1.8%가 나왔었거든요. 1.8배가 넘게 나왔어요. 그죠? 예.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뭐 신기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자료를 좀 뒤져보면, 풋옵션 대비 콜옵션 비율이 1.2%를 넘어설 때, 대체로 회복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대체로 회복되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전년 동기비 상승률을 볼 적에 마이너스 13.83%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여기 지표를 보면 ROC 지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물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게 뭐 여기 보실 거예요. 이 자리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자리가 보이실 텐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자료고요. 이때는 뭐 아유 뭐 그냥 난리가 났었고요. 이때를 제외하면 얼치 지금 바닷권 근처에 다 지금 바닷권 근처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바닷권 근처에 다 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지금 위치가, 그죠? 반등이 예상되는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다. 월봉에서도 보면. 겁나지만, 아유, 겁나죠, 그죠? 지금 시장을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ROC 지표를 봤을 때, 반등이 예상되는 지점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죠? 자, 또 한 가지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자, 주봉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주봉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주봉, 뉴욕 종합주가지수 대세 핵심 구조도 해가지고, 저는 이거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오랜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이게 언제부터예요? 그죠? 1980년대부터잖아요. 그죠? 이게 몇 년 된 자료예요. 그죠? 이게. 아유, 80년부터 거의 20년 된 자료잖아요. 20년 된 자료잖아요. 근데 지금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예. 핵심 구조도 이제 반등이 유력시되는 자리다. 반등이 유력시되는 자리까지 지금 온 거다. 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ROC 지수를, ROC도 설명하면 뭐 세월이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죠? 예, 반등이 예상되는 자리까지 또 내려왔다. 이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이건 예외고요. 그죠? 예,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까지 도로 내려와 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미국 증시가 추가로 폭락이 나올 거냐?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물론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요. 저도 뭐 이제 이 바닥에 들어서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죠?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됐고요. 그 이전에 잘 뭐 모르고 들여다본 걸 따지면 뭐 20년이 넘은 거지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상승기에 글로벌 시장이 대폭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최소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4% 또는 4.5%를 넘어갔을 때 글로벌 증시가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지수를 보더라도 기준금리를 보더라도 지금 뭐 글로벌 증시가 급락이 나올 그런 그런 국면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뉴욕 증시가 막 급락이 나오니까 유럽 증시가 그냥 굉장히 안전 흐름이 나오니까 신흥국 증시도 굉장히 안전 흐름이 나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제가 방송 시작해가지고, 방송 시작한 지 한 2개월 됐는데, 제가 맨날 지수 없다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죠? 지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개별 종목 위주로, 방망이를 짧게 쥐고, 홈런 칠 생각 하지 말고, 1루타, 2루타 치는 거에 만족하고,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방송 참여하신 분들. 언제 내가 뭐, 그저, 기억나실 거예요.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뭐 제가 그걸 맞췄다고 자랑하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강세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강세장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 근데 2019년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돌아선다면 언제쯤 돌아설 거냐? 그거 관심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기울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선진국 시장에서 최근 8주 동안 약 2개월 동안 438억 규모가 유출됐다. 반면 대한민국을 위시한 신흥국 시장에서 오히려 120억 달러가 유입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 좀 희망을 가져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을 좀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보이더라. 중국 1월부터 한 700여 항목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겠다고 발표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항공기, 로봇, 첨단 제품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7월 이후에 약 300여 개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하겠다고 나왔어요. 그죠? 좋은 뉴스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유화적인 제스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나온 게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즘에 게임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에. 예, 게임 시장 빗장 걸어놨다고 푼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손해예요. 예, 글로벌 국가 전체적으로 다 손해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완화될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다만 특허권에 관해서는 지속될 거다라는 거죠. 특허권. 예, 핵심 기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무역 분쟁에서 특허권 분쟁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것도 좋은 시그널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호적인 게 대한민국 증시로 봤을 때는 아직은 원달러 환율이 견고하다. 원달러 환율이 견고하다. 원달러 환율이 견고하다.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요. 자,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26일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그죠? 배당 기준일이잖아요. 예, 3일 수도 결제를 감안하면 26일까지는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사들였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그죠? 은행 금리보다 높잖아요, 그죠? 은행 금리보다. 예, 그러니까 26일에는 기관들의 수급 동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미국 증시가 지속 급락을 했지만 저는 이제 월요일 시장도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배당 투자하는 그런 수급이 더 들어와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뭐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영향은 좀 받겠죠. 미증시가 그냥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장 초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배당 투자 관련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은 26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고난을 사야 돼요. 배당을 받으려면. 그죠? 26일날 사놔야, 예, 말일 기준으로, 그죠? 말일 기준으로,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26일 지나고는 기관들이 물량을 또 쏟아낼 리스크도 있긴 해요, 여러분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기관 투자가들이 물량을 던질 때 외국인들이 받아준다면 그것도 좋은 신호거든요. 그죠? 자, 미국 증시는 참 겁나게 빠지지만 최근에 대한민국 증시 예, 하방 경직성을 보고 있다는 것도 그죠?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냥 미국 증시 급락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속 아까 제가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했던 종목. 자, 원달러 환율, 미국 증시가 추가 급락이 나오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죠? 미 국고채 3년, 10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지속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등의 희망을 주는 그런 시그널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도 좀 아시고 그리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밤이 늦었습니다. 그죠? 저도 좀 자야지 또 내일 아침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내시고 제 분석했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살아나셔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장이 또 오를 때 여러분들이 그죠? 잃었던 원금 회복하시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봐요. 그죠? 시장을 점검하면서 시장이 두려운 분들 방송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또 뭐 그냥 그죠? 부지런하거든요. 제가 부지런해서 시장에서 명망 있는 분들의 글 그냥 뭐 싹 읽어봅니다.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그죠?
예, 제가 쪽집게처럼 뭐 시장을 그냥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그런 역량은 없지만, 시장이 2019년에는 돌아서지 않겠느냐는 거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거꾸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많이 빠진 시장이 또 올라갈 때 어느 섹터가 갈 거냐는 거죠. 이미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전기차 테마주 그 주도주들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10배 갔다는 얘기도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힘들 내시고 너무 뭐 기죽어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참았는데, 원래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다만 지속 모니터링은 필요한 시장이다. 미국 시장이 어디서 바닥 찍을지 저도 잘 모른다. 그러나 얼치 다 내려온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카카오TV 머니라인 방송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자, 아침 8시 40분부터 장마감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니다. 자, 시장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셔서 방송 들어보시고, 또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는 요새 단기로 대응을 많이 합니다. 매일 단타합니다. 그죠? 수익률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방송 참여하시고, 이 어려운 시장에 조금이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손실 난 거 조금이라도 메꿔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들 이해하시고.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 강조했던 내용들,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죠? 뭐였나요? 그죠? 글로벌 증시, 대폭락 할 거냐? 반등 여지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눴는데, 그죠?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 뭐 잘 적어 놓으실 분도 적어 놓으세요. 미 국고채 장단기 금리 3년물하고 10년물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된다. 아직은 역전 현상 없다. 미 증시가 추가 급락할 거냐? 아까 의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어가면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은 1,100원대에 있어서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죠? 그런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게 뭐 좀 잘리는 부분이 있어서 크기 조정을 좀 해야겠네. 잠깐만요. 이제 보이죠, 그죠? 미중 무역 분쟁 지속될 거냐? 무역 분쟁은 중국도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중국도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해결할 의지를 조금씩 조금 보이고 있다. 이제 유화 제스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느냐? 주요 기준금리를 보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크게 이탈을 안 할 것 같다. 제가 기준금리 아까 설명하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단 조건이 있다. 망하지 않을 나라로 간다. 망하지 않을 나라로 간다. 대한민국 빨리죠. 그죠? 북한이 어쩌면 친미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동서독이 통일하면서 10배 상승했다는데, 2019년에, 그죠? 그런 흐름이 좀 나왔으면 또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자, 글로벌 투자자금 최근 8주 약 2개월 동안의 흐름을 분석을 해봤더니, 선진국 중심에서 이게 조라고 썼는데, 이거 욕 먹겠는데 조 아니거든요. 438억 달러입니다. 이거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욕 먹겠다 잘못하면. 이거 잘못 썼습니다. 제가 438억 달러입니다. 438억 달러.
규모 이탈했고 신흥국 중심에서는 120억 달러 규모로 유입이 됐더라.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라고 써놨는데 억 달러예요, 억 달러.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여러분들. 또 저 미친놈이 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438억 달러 규모가 이탈했지만 대한민국을 위시한 신흥국 중심국에서는 신흥국 국가들 중심으로 120억 달러 규모가 유입되었더라. 여러분들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죠? 반등의 희망이 있는 거죠. 아래 시나리오를 보면, 아래 점검 포인트를 보면, 그죠? 반등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들 이해하시고, 너무 그냥 짓눌려가지고, 그냥 뭐, 그러지 마시고, 힘들 내세요,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좀 더 지켜봐야죠, 그죠? 2019년에,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머니라인의 PD 쌈짱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